지역혁신 전략의 세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혁신 체계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미국, 영국, 이탈리아의 성공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성공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지역혁신 전략의 개념, 그리고 지역혁신 체계의 이론적인 배경, 클러스터와 지역혁신 체계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람직한 지역혁신 체계를 위한 전략, 그리고 사회적 자본, 지역혁신 체계의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역혁신 체계를 이용해서 성공한 지역 발전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 체계 성공 사례입니다. 선진국들은 지역혁신 체계 구축을 통해서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혁신 사례들은 지역을 단위로 해서 다양한 혁신 주체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혁신을 통해서 국가의 선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아닌 지역의 소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혁신 주체들 사이에, 그죠? 그 지역의 기업들, 지방자치단체, 그 지역의 시민단체, 또 그 지역의 대학, 연구소, 언론, 이러한 혁신 주체들 사이에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그 지역을 이제 발전시킨 사례가 되겠습니다. 선진국들이 국가 단위보다는 지역 단위의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연계가 실제적으로 지역 발전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은 혁신 주체들 간의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리고 협력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필요한 성장 동력인 신기술을 창출하고 전파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 사례로는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셰필드,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를 성공 사례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한국의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주도해서 건립되었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 또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지금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글로벌 IT 산업, BT 산업, 그리고 CT, NT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로서 기술혁신, 인력 양성, 고용 창출, 국제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등 국가의 신성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으로서 경기도의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T 산업, 정보통신산업, BT, 생명공학기술, CT, 문화 콘텐츠 기술, NT, 나노기술 또는 초정미기술, 이런 것들의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2015년 물리적 인프라가
구축이 완료되었고요. 2018년 말 현재 입주 기업이 1,309개, 상주 인력이 63,050명, 누적 매출이 87.5조 원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쿠크는 혁신 클러스터란 일정한 동질성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기술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유기적 개방 체제인 동시에 지역의 다양한 경제 주체가 밀접하게 상호 협력하고 공동 학습하는 조밀한 네트워크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바로 이 쿠크가 얘기한 혁신 클러스터하고 판교 테크노밸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정책에 영향을 준 요인에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있고요. 그리고 판교 그 지역 안에서 교육 및 세미나가 주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업 간의 네트워크 활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표적인 혁신 클러스터인 판교 테크노밸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그 다음과 같은 요인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박정선 외 몇 사람이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영향 요인으로서 물적 인프라로서는 주변 기업의 조직 문화 유연성이죠. 예. 판교를 중심으로 한 다른 주변 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유연성이 필요하고요. 또 쾌적한 주변 환경, 또 고속도로 및 공항 접근성을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의 지원으로서는 지자체 중심의 어떤 교류의 장,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혁신 주체들 사이에 어떤 교류의 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혁신 클러스터의 브랜딩입니다. 판교가 혁신 클러스터라는 것을 그러한 브랜드 가치를 다른 곳에 많이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여러 국제 행사가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협력 및 시너지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는 CEO 중심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야 되고요. 또 판교 내부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고요. 앵커 기업, 그 지역의 주요한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이 강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판교 내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지역과도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 체육 기반한 사적 모임의 활성화, 이런 것이 다 정보를 교류할 수 있고 공동 학습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 강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판교 테크노밸리가 관심을 갖고 해나간다면 판교 테크노밸리는 세계 속에 실리콘밸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있었고요. 그리고 실리콘밸리 근처에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전자학과 정보공학 등 첨단과학 분야와 지속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지역혁신에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경제 불황의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혁신과 지역 안에 혁신 체제를 구축하고요. 즉 혁신 네트워크의 활성화로 세계적인 첨단 산업의 근거지로 도약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개방적 협력 네트워크는 상호 신뢰와 경쟁의식을 강화하는 문화를 형성해서 지속적인 공동학습과 혁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리콘밸리의 지역혁신 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혁신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도는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있고요. 그 밑에 그 위에 버클리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밑에 사각형 안에 팔로알토, 그 안에 스탠포드 대학이 거의 같이 있습니다. 그 팔로알토, 마운틴뷰, 써니베일, 여기가 바로 실리콘밸리가 되겠습니다. 네, 실리콘밸리가 나와 있고요. 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필립스가 있고요. 오라클이 있고요.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이 무엇일까요? 실리콘밸리는 지역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 제조업들 사이에 지식과 기술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시스템은 타 기업들, 정부기관, 대학, 연구소들과도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개방적인 사회 네트워크와 자유롭게 열린 노동시장은 모험심을 가지고 또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창업과 벤처 투자가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오게 하였습니다. 기업들은 서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도 비공식적인 대화와 상호협력을 통해서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또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실리콘밸리의 조직 체계는 조직 내부, 협력업체, 그리고 고객과의 수직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실리콘밸리를 맞는 그런 성공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셰필드의 예를 들겠습니다. 셰필드는 문화산업 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셰필드는 산업혁명 이후 철강 산업으로 번성하였던 전형적인 공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철강과 금속 산업의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기존 도시가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공업 시설들을 이용해서 이걸 문화산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개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셰필드는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에 철강 산업이 다른 나라로 옮겨가자 도시 전체 일자리의 25%를 이룰 만큼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철강 산업이 한국과 일본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습니다. 따라서 영국의 철강 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경기 침체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지역의 공업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산업으로, 문화 산업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영국 정부와 영국의 공공부문은 재건축, 신도시 건설, 재개발, 장소, 마케팅 등 다양한 기법을 써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셰필드가 성공한 이유는 뭘까요? 그 성공 원인을 보면 첫째로 시정부의 적극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일관된 추진 의지입니다. 시정부는 그 셰필드 지역에 맞는 문화산업 업종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입지 전략을 세웠고요. 또 개발 방식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시정부가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하는 지원 체계들을 선정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그 지역 안에 있는 기업들 사이에 네트워크에 중점을 두고 지역의 현실적인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지방 문화 산업을 육성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지역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과 산업 협동 체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학의 미디어 교육훈련 시설, 또 그 지역의 연구소들은 교육과 연구, 기술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 안에 있는 시민과 기업과 그리고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참여와 파트너십은 지역 혁신 체제의 성공을 보장하는 아주 핵심 요인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역 혁신 체계의 그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 혁신 체계를 보면 그 지역 안에 있는 혁신 주체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지역 기업, 대학, 연구소, 자치단체, 시민단체, 언론들이 같이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상호 협력하고 학습하고, 그죠? 그리고 개방 체제에 입각해서 다른 환경적인 요소를 환경으로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니까 세계와 중앙정부 그리고 다른 지역 혁신 체제로부터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지역 혁신을 가져오고, 그 지역 혁신을 통해서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셰필드의 성공 원인은 이 지역의 지역 혁신 체계를 구축함으로 인해서 성공을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탈리아의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입니다.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는 유연적 생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유연적인 생산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소위 CAD/CAM을 이용한 생산 체제가 필요합니다. CAD/CAM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로 설계하고 컴퓨터로 제조하는 그런 생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통신망의 도입, 또 just in time, 즉시 생산 방식의 도입, 이런 것을 통해서 생산 체제의 유연성을 추구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취했습니다. 포드주의 생산 체제라고도 하는데요. 이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을 유지하는 산업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처럼 유연적 생산 방식을 채택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연적 생산 방식은 포스트 포드주의 생산 체제라고도 합니다. CAD/CAM을 이용한 생산 체제, 컴퓨터 설계 제조, CAD, Computer Aided Design,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사용한 설계 및 생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CAD/CAM을 이용해서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는 유연적 생산 방식을 채택했다고 하는 거죠. 이탈리아는 지역 경제 구조의 특성상 3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제1지역, 대도시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북서부 선진공업지역, 제2지역, 농업을 중심으로 한 남부 후진지역, 제3지역, 중소기업, 중소도시들을 중심으로 한 중부와 북동부 산업지역입니다. 여기서 주목받는 지역이 바로 제3지역이 되고, 이것이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가 주로 하이테크를 이용한 소규모 가족 회사를 통해서 경제 기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제3지구에 발 비브라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발 비브라타라는 지역에는 경제계의 영웅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로시 같은 그 영웅이 있었는데요. 그는 그의 집에 종업원 오직 3명을 데리고서 하이테크 기계를 이용해서 뉴욕의 백화점에 판매하는 고급 핸드백과 돈 지갑을 만들어 왔다고 합니다. 이 발 비브라타 지역에는 계곡에는 이 같은 소규모의 회사가 1650개 정도 있으며 평균 종업원 수는 15명에 지나지 않지만 이들 회사는 1년 동안에 의류, 가죽 제품 그리고 가구류 등을 만들어서 약 한 1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가 성공하는 요인이 무엇일까요? 이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는 산업을 보면 전통적인 산업도 있습니다. 섬유, 의복, 신발, 가구 산업 등이 지배주고요. 또 근대적인 산업으로는 기계 공부 산업도 있습니다. 기계 정비 산업, 건설 기계, 전산 운용, 기계 설계 등 기계 공부 산업도 있지만 전통적인 산업이 대부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에서는 전형적인 유연적인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드캠을 이용한 유연적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의 기업 조직적 특성은 무엇일까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소규모 기업들 간의 강력한 연계망을 형성하고 그리고 부문별 특화 및 상호 하청 계약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강력한 연계망,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거죠. 소규모 기업들 사이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학습하는 그런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기업 활동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즉각적으로 공유하여 집합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다. 기업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해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한다. 세 번째 특징은 산업지구 내에 새로운 기업이 설립될 경우에 자본과 토지와 법적인 조건 등과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기업의 지배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제품 설계 능력을 가지고 최종 소비 시장에 쉽게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업이 설립하려고 들어오게 되면 쉽게 여러 가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대기업 지배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제품 설계 능력을 가지고 최종 소비자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네 번째로는요. 환경 변화에 유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숙련 노동력이 풍부하다. 그리고 관리자와 노동자 간의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 간의 거래가 이루어진다. 상호 신뢰와 협력, 지난 시간에 얘기한 사회적 자본이겠죠.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자본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사회의 믿음과 신뢰, 협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팽배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에 지역 혁신이 있을 수 있고 그 지역 혁신을 통해서 지역 발전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가 우리 지역 경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지역 경제 발전에는 지역 발전 정책 수단만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역 발전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을
휩싸고 있는 그 지역에 팽배하고 있는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협력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그러한 공동체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첨단 산업도 중요하지만 전통 산업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운영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 예.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에는 전통적인 산업이 대부분입니다. 섬유, 의복, 신발, 가구 산업 등이죠. 이러한 전통 산업도 잘만 조직하고 운영하게 되면 그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들만의 집합된 조직을 구성해서 연계망을 적절히 구축하면 대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얼마든지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잘 협력해서 적절하게 연계망을 구축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효과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입니다. 지역혁신체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뭐냐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혁신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에서 아주 중요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보면은 의류, 텍스타일, 레더 가죽, 셀라믹, 도자기 타일, 그 다음에 가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한 제품들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프라다, 구찌, 에뚜로, 페르가모, 폴리미스, 첼리스, 돌체, 크리스찬 디오르, 루비통 이러한 제품들이 모두 유명 제품들이 모두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에서 생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의 특징을 몇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중소기업들이 지리적으로 매우 인접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제3 이탈리아 지구에 있는 이 제품들은 모두 분야별로 전문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세 번째는 기업들이 아주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수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들 기업들 사이에 아주 밀접한 협동,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이들 기업들 사이에는 혁신을 바탕으로 한 경쟁을 서로 치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혁신에 기초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믿음과 신뢰를 촉진시키는 어떤 사회 문화적인 동질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 그런 지역 공동체 의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조직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지방정부의 아주 강력한 지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8가지의 특징으로 인해서 제3 이탈리아 산업지구는 발전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유명한 제품을 생산해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혁신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